서울 월드컵 경기장. 여기 스페인에서 한국으로 원정 경기를 온 유소년 축구팀이 신기한 표정으로 경기장 주변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인 남성이 호루라기를 불며 그들에게 뛰어오기 시작하고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던 스페인 소년들은 한국인 남성의 화난 표정과 말을 듣더니 이상한 행동을 취하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스페인 유소년 축구팀은 한국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에서 유소년 축구팀의 대표로 활동 중인 파비안이라고 합니다. 저는 스페인 유소년 대표로 약 5년간 활동하였고, 저희 팀은 스페인 유소년 축구팀 중에서도 꽤나 좋은 성적을 매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3월경, 저희 스페인에서는 해외 원정 경기를 뛸 수 있는 우승 혜택이 있는 유소년 축구대회를 개최하였고, 약 20팀이 출전한 이 대회에서 저희 축구팀은 3등의 성적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1등을 못한 것이 아쉬웠지만 해외 원정 경기 경험이 전무했던 저와 팀원들은 그래도 3등까지는 원정 경기 티켓을 받을 수 있었기에 나름 만족하게 되었죠. 그리고 몇 일이 지난 후 각 순위별로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될 국가들이 발표되었는데요. 1등은 브라질, 2등은 독일, 그리고 3등은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아시아 국가를 저희들은 한 번도 방문해보지 못하였고, 축구 선수 중 손흥민의 이름은 알고 있지만 이 선수 외에는 한국에서 유망한 선수를 단 한 명도 듣지 못했기에 굉장히 가난하고 치안이 좋지 않은 나라라는 인식이 가득하여 한국으로 원정 경기를 가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불만이 많았습니다. 1년 전 중국 선수들이 저희 스페인으로 와서 원정 경기를 해본 경험은 있지만 그들의 옷차림새부터 해서 축구 실력은 저희 스페인 유소년 팀들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따라서 한국에서의 경기는 너무 시시한 경기가 될 게 불보듯 뻔하였고, 저희 스페인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가난한 나라에서 제대로 된 축구장도 없이 성공한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늘 대단하다고 이야기가 나올 뿐이었지 누구 하나 한국이라는 나라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희 축구팀 감독님께서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꼭 가보고 싶었다며 설레하는 모습을 보이셨는데요. 아시아의 후진국에 가야 한다는 이야기에 풀이 죽어 있던 저희들에게 감독님은 설레는 표정으로 한국은 생각보다 괜찮은 나라라고 이야기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불만이 있어도 뭐 어쩌겠어요? 이미 원정 경기 날짜는 잡혔고 비록 한국이라는 나라의 축구 실력은 떨어질지라도 다른 국가의 선수들과 경쟁을 해보는 게 좋은 경험이 될 거라는 생각에 저희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스페인으로부터 한국까지의 거리는 꽤나 길었으며 약 14시간의 비행 끝에 저희는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비행 시간에 멀미와 피로감에 지칠 대로 지친 저와 팀원들은 입국 심사는 또 얼마나 오래 걸릴지 생각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입국 심사장에 도착한 저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인천공항에는 외국인 전용 심사장과 국내인 전용 심사장이 따로 구분되어 있었고, 외국인 심사장으로 가게 된 저희들은 스페인에서 받은 인증 서류와 여권을 심사관에게 제출하니 약 10분 만에 입국 심사가 완료되는 것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럽권에서는 입국 심사에만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 30분에서 길게는 2시간 이상까지 걸리기도 하는데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입국 심사가 진행될 수 있는지 충격적이더군요. 혹여나 저희가 제대로 심사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수속을 진행한 것은 아닌지 걱정되어 인천공항 관리자분께 여쭈어 보니 한국의 인천공항은 공항 안에 첨단 시설들이 도입되어 입국 심사를 포함한 모든 과정들이 자동 시스템화되어 있다고 응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항에서 만나게 될 다양한 첨단 장비들에 놀라지 말라고도 조언해 주더군요. 저와 친구들은 스페인에서 손흥민이라는 한국 축구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늘 제대로 된 경기장도 없는 열악한 아시아의 국가에서 성공한 선수라는 이미지가 강했기에 한국에서 이러한 첨단 기술들이 있을 것이라는 상상은 전혀 하지 못했는데요. 놀랍게도 한국에서 이후에 저희가 경험하게 된 다양한 첨단 시설에 비하면 입국 심사장에서 경험한 것은 그다지 놀라운 게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입국 심사를 마친 저희들은 공항 내부에 나왔고 한국의 축구팀 감독인 성재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재 씨는 저희에게 공항에서 한국의 월드컵 경기장으로 이동하기에 앞서 오랜 비행으로 인하여 피곤할 테니 잠시 휴식을 취하라고 약 30분의 시간을 주었는데요. 인천공항 내부를 둘러보기 시작한 저희들은 모두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항 내부는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다양한 조경 및 전시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공항에는 무선으로 움직이는 로봇이 있더군요. 해당 로봇은 저희에게 공항 내부의 시설들 및 위치를 안내해 주었고, 저희는 로봇의 도움을 받아 공항의 휴게 시설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스페인의 공항에서는 공항 내부 규모가 이렇게 크지도 않을 뿐더러 가끔씩 길을 잃는 외국인들의 모습도 많았는데, 한국의 인천공항에는 사람이 아닌 로봇의 안내에 따라 길을 찾을 수 있다니, 이곳이 과연 우리가 생각한 후진국 한국이 맞는지에 대한 생각이 들더군요. 여기서부터 저와 친구들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한국은 독재 정권이 수립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죠. 너무나도 저희의 생각과 달랐던 한국의 모습에 성재 씨에게 독재 국가인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발전된 시설과 시스템을 가질 수 있는지 물어보니 성재 씨는 갑자기 크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저희가 북한과 남한을 헷갈린 게 아닌지에 대해서 물어보더군요. 그리고 성재 씨는 북한의 모습과 남한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주었는데, 저희 스페인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던 한국은 북한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바보처럼 북한의 모습을 한국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하였고, 손흥민이라는 선수 역시 이런 북한의 독재 정권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였거든요. 그런데 남한은 북한과 다르게 각 국민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이며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여 선진기술 및 서비스 등이 도입되어 있다고 성재 씨는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은 이미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으며 손흥민 말고도 여러 축구 선수들이 해외에서 이미 활약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저희가 북한이라고 착각했던 지난 과거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생각이 밀려와 얼굴이 빨개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으니 한국이 이렇게 발전된 시설과 서비스를 갖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시간이 끝난 후 저희들은 성재 씨와 함께 공항 바로 앞에서 저희를 기다리는 공항버스에 탑승하여 월드컵 경기장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요. 놀랍게도 공항버스조차 저희 스페인에서 자주 보이는 버스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버스 내부에는 무료로 충전을 할 수 있는 콘센트가 비치되어 있었고, 버스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좌석들의 크기 및 간격은 매우 넓었으며 버스 좌석은 마치 비행기의 비즈니스석에 앉은 것과 같은 안락함을 제공하더군요. 또한 공항버스에는 제한된 승객만 탑승이 가능하였고, 버스 내부에는 도난 방지를 위한 CCTV까지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스페인 버스를 탈 때면 저희 같은 운동선수들도 물건 도난에 있어서 굉장한 주의가 필요했고, 버스 회사에서는 도난 물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져주지 않았는데, 한국의 버스는 이상하게도 이러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더군요. 스페인 및 유럽의 국가들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에 저희는 한국이 살기에 굉장히 좋은 나라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선진 문화와 시설에 대해서 감탄을 하며 약 2시간의 시간이 지난 후 저희는 마침내 한국의 월드컵 경기장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경기장 내부에 들어가자마자 저희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전 아시아의 중국의 축구 원정 경기를 갔던 제 친구는 당시 끔찍했던 경기장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몇 번이나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제대로 된 화장실도 없고 의자는 딱딱해서 제대로 경기를 관람하기 힘들 정도였다며 다시는 아시아의 국가로 원정 경기를 가지 않겠다고 했었죠. 또한 제대로 된 잔디 설치도 되어 있지 않아서 경기를 뛰는 내내 부상을 걱정해야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월드컵 경기장은 이런 모습과 너무 대비되었습니다. 저희 스페인을 포함한 유럽은 축구에 있어서 굉장히 진심인 나라인데, 저희 유럽과 비교해도 오히려 한국 월드컵 경기장이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처음으로 월드컵 경기장에 들어갔을 때 내부에는 너무나도 깔끔한 화장실과 휴게실, 그리고 굉장히 잘 관리된 잔디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또한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각 관람석의 컨디션도 매우 뛰어나더군요. 이러한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는 한국 선수들은 그저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희 스페인도 굉장히 뛰어난 경기장을 다수 보유하고 있지만 저희 같은 유소년 팀들은 그런 경기장에서 훈련을 할 수 없을 뿐더러 대체로 스페인 내에서 경기를 할 때는 학교 축구장과 같은 소규모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실제로 스페인의 유명한 축구 경기장은 스페인 축구 1군 팀들만 이용 가능하게 하는 암묵적인 문화도 존재했고요. 하지만 한국의 월드컵 경기장은
저희 같은 유소년 축구팀들도 시간만 예약을 하면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다고 성재 씨는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축구를 한다는 것은 정말 큰 행운이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군요. 또한 저희와 경기를 하는 한국팀 역시 너무나도 뛰어난 매너와 행동들에 승패를 떠나서 한국에서의 원정 경기를 하는 것이 저희에게는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원정 경기를 마치고 저희는 성재 씨가 안내해준 숙소로 이동을 하였는데 여기서도 한국이라는 나라의 뛰어난 배려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페인에서 온 저희들을 위해 한국의 전통가옥인 한옥식 호텔을 한국 축구협회에서 마련해 주었고 말로만 듣던 온돌이라는 것을 처음 경험해보니 그저 놀랄 수밖에 없더군요. 처음 저희가 한옥 호텔로 들어갈 때 신발을 신고 들어갔는데요. 갑자기 성재 씨가 저희에게 다가오더니 한국의 호텔에서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게 기본적인 문화라는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이 말을 들은 저희 팀원들은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같은 유럽권의 국가는 실내에서 바닥 난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움직이는 게 기본적인 문화입니다. 실제로 유럽 숙소에 머물 때는 늘 발이 습한 상태로 유지되어 여러 질병들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축구를 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러한 발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온돌 시스템은 바닥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달되었고 맨발로 방 안을 돌아다닐 수 있다는 부분에 너무 감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약 7일간의 한국 여정을 마치고 저희 스페인 팀원들은 다시 스페인으로 복귀를 하였는데요. 너무나도 뛰어난 한국의 선진 문화와 시스템, 그리고 한국에서의 원정 경기는 스페인으로 복귀한 저희들 가슴속에도 한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선진국인지 여러 번 느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